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26일 목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오랜만에 급격한 조정의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최근 많이 상승한 만큼 많이 상승한 종목을 중심으로 차익 매도 물량이 출회되고 있는 거고요. 양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이탈이 시장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전반적으로 파랗게 질려 있는 가운데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SK하이닉스인데요. 오늘도 반도체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는 시장의 흔들림 속에서도 버텨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켓 에이컷을 통해서 오늘 반도체 관련 산업들에 대한 이야기 이어서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마켓 에이컷으로 준비한 사진은요. 마이크론 사진입니다. 반도체 풍향계라고 불리는 마이크론이 오늘 새벽 우리 시간으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시장 기대치를 훌쩍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는데 역시나 HBM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실적 함께 살펴보시죠. 네,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났는데요. 매출액은 93억 달러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무려 36%나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돈 실적이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164%가 증가한 24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EPS 역시나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EPS를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분기 실적은 어떻게 될 것이냐 가이던스를 제시했는데 이것 또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것을 발표하면서 당분간 HBM을 필두로 해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산업이 더 계속해서 확산될 것이다라는 것에 힘을 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리고 영업이익률 추이를요 저희가 차트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3년 1분기를 기점으로 바닥을 찍고 지속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HBM 기반의 D램 수요와 그리고 데이터 센터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을 이번에 마이크론이 달성을 한 것이고요. 여기에 레거시 D램 재고도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격 인상에 여지를 주는 발언도 했습니다. 지금 CEO의 발언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HM 덕분에 전분기 대비 50% 이상을 성장하는 데 성공했다. 또는 범용 D램 수요가 아직 신중하지만 전체 재고가 매우 빠듯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부가 가치 HBM 그리고 범용 D램까지로 우리가 가격 상승에 대한 여지를 좀 열어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이크론의 앞으로의 포부는 어떨까요? 마이크론이 실적을 발표하고 기자 컨퍼런스를 통해서 HBM의 점유율을 2배 확대하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당연히 삼성 그리고 SK하이닉스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발언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한 근거가 또 있습니다. 우선 마이크론의 HBM 점유율이 지난해는 한 8% 그리고 올해 한 20%가량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삼성증권에서 분석을 했는데 HBM의 점유율 상승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고요. 그리고 만성적인 범용 D램의 공급 부족 또한 실적을 견인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선 HBM4에 대해서 샘플 출하를 시작했고요. 올해 대규모의 양산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27년에는 4E에 대해서 그리고 28년에는 HBM 솔루션에 대해서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HBM 매출이 180억에서 내년에는 350억 달러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회사 측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엔비디아 차세대 메모리 모듈이라고 불리는 소캠에 대해서 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현재 기술력을 엔비디아로부터도 인정받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초격차 힘을 더 주기 위해서 생산과 연구 개발에 2천억 달러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고요. 설비 투자 140억 달러 중에 대부분을 HBM을 건설하는 데 사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마이크론은요. 미국의 반도체 자존심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 역시나 굉장히 공격적인 지원을 하면서 이로 인해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좀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시총이 간밤에 1위를 다시금 탈환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반도체가 또다시 시장의 주도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시장에 고스란히 반영이 되고 있는 건데요. 마이크론 실적 발표의 시간의 거래에서 3%가량 상승하면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엔비디아는 간밤에 4.3%가량의 급등세가 연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AMD도 상승을 했고요. 마벨 같은 경우에는 무려 25%가량의 강한 상승 나오고
나오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나 1% 이상의 상승력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업종 전반으로 이제 점점 더 강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글로벌 시장 분위기 속에 우리 기업은 어떨까요? 다음 장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정말 많은 이야기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두 기업의 좀 분석이 계속해서 엇갈리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 글로벌 전략회의에서 HBM과 파운드리 사업을 다시금 좀 재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 점유율을 되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HBM4에 대한 개발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자면요. 범용 D램 공급 부족, 그러니까 HBM을 더 생산하기 위해서 D램 쪽의 공급이 줄어드는 건 D램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삼성전자의 실적에는 조금은 보탬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HBM과 관련돼서 아직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점 부담스럽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의 선도 기업으로 아주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있죠. 그리고 추론 시장이 확대되게 됐을 때 수요 역시나 증가할 수 있고 SK하이닉스에 더욱더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SK하이닉스는 끊임없는 상승을 하고 있고요. 주가는 어느덧 30만 원 선을 근접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SK하이닉스의 주가가 과연 고평가일까 아니면 앞으로 더 상방이 열려 있을까? 증권가에서는 상방이 조금 더 열려 있다라는 것에 더 힘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HBM의 수요가 지속되고요. 실적 추정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긍정적인 모멘텀이고요. 단기 밸류가 부담스럽다는 게 부정적인 시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단기 밸류가 부담스럽다는 거 어쨌든 간 조정을 겪고 다시금 상승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증권가에서 이렇게 차트를 좀 봤는데 24년에서 AI 관련된 강한 상승력이 나왔고 25년에는 박스권에서 횡보를 계속하지만 지금 다시금 상승 추세로 돌아섰고 이제는 AI 2라운드가 시작됐기 때문에 30만 원 선 쉽게 돌파할 수 있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그런데 이 AI 시장에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징적인 것으로 제가 봤던 건데 추론 시장이 개화를 하면서 엔비디아의 반대 진영에 있는 기업들의 상승률이 오히려 더 좋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 달간의 AI 칩 업체들의 상대 수익률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엔비디아가 시총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AMD가 훨씬 더 많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마벨 같은 경우에도 강한 상승력이 나타났습니다. 이 두 기업은 반 엔비디아 진영에 있는 기업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추론 시장이 개화하게 된다면 이제는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의 중심으로 시장의 성장성이 더 거세질 수가 있고 그러게 된다면 수혜가 기대되는 두 기업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엔비디아 연관되어 있는 SK하이닉스를 필두로 엔비디아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굉장히 눈에 띄는데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의 수익률을 보게 된다면 엔비디아의 반대 진영에 있는 그러한 기업들의 수익률이 더 좋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세 가지로 좀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HBM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 두 번째로는 HBM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D램의 공급이 줄어들고 범용 D램 가격이 또 상승할 수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추론 시장이 개화하면서 이로 인해 하드웨어, 반 엔비디아 진영에 있는 기업들, 그 아래에 있는 밸류체인 기업들까지 2차적인 시세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SK하이닉스를 필두로 엔비디아 관련된 기업들이 상승하고 있고 최근의 추세를 보더라도 엔비디아와 연관이 없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소외가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러한 시장이 지속되게 된다면 엔비디아로부터 소외받았던 기업들 이제는 시세를 분출할 시작점이 아닐까요? 이 부분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켓데이컷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어서 지금 현재 구간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장 2시 10분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오늘 국내 증시는 전반적으로 조정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간 급격하게 올랐던 만큼 더 높이 도약하기 위해서 자연스러운 조정이다라고 시장은 좀 받아들이는 흐름인데요. 12시를 좀 기점으로 했을 때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2% 넘는 낙폭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현재는 낙폭 축소해 나가고 있는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중 흐름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짚어보시면요.
오늘 코스피는 장 초반이 고점이었습니다. 3,113포인트에서 출발을 했고요. 이내 하락세를 좀 이어가다가 3,036포인트가 오늘 저점이었고 현재는 낙폭을 조금 축소해 나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1.2% 하락세, 3,100포인트를 지지해내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코스닥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차트적으로 좀 코스피와 비슷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 초반 799포인트가 고점이었고요. 오늘 저점은 779포인트였습니다. 현재 역시나 마찬가지로 낙폭 좀 줄여가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1.5%대 하락세 785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매도로 포지션을 잡은 외국인과 기관이고요. 다만 그래도 개인의 이 매수폭이 큽니다. 8,900억 원 이상 담아내면서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의 이 매도 물량을 개인이 조금 받아들이고 있구나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수급 상황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오늘 외국인과 기관 역시나 동반 매도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같은 경우는 어제 매도폭을 조금 이미 넘어선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1,800억 원 이상 팔아내고 있는 흐름이고요. 개인 같은 경우는 2,500억 원 이상 담아내면서 그래도 하단을 조금은 지지해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피 1위부터 5위 확인해 보시면 오늘 빨간불 켜고 있는 종목은 SK 하이닉스가 유일합니다. 간밤에 마이크론이 호실적을 기록했고요. 엔비디아가 또 역대 최고가를 경신해내면서 SK 하이닉스에도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프리마켓에서는 30만 원을 터치를 했고요.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경신해내는 흐름입니다. 그밖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래도 6만 원 선을 지지해내주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0.3%대 하락세, 다만 1시 반을 기점으로 살펴봤을 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수폭 들어오고 있다는 점은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밖에 어제 급격하게 올랐던 현대차의 경우 3%대 큰 폭의 조정 흐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조금 담아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체크해 보시죠. 네, 1위부터 5위 전반적으로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 2%대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3거래일 만에 매도로 좀 하락세로 전환한 모습이고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모두 빠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밖에 HLB 같은 경우는 4거래일 연속 파란불 켜내고 있는 흐름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3.7%대 크게 조정 나오고 있는 흐름까지 확인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특징주 체크해 보시죠. 네, 첫 번째 특징주는 오늘 우진엔텍입니다. 오늘 원전주들 전반적으로 빠지고 있는 흐름인데 우진엔텍은 그래도 빨간불 켜내고 있는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방사능 물질 제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블루마그넷과 MOU를 체결했다라는 소식들 들려오면서 오늘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 우진엔텍 측에서는 앞서 이 미래 먹거리로 원전 해체 시장을 좀 제시를 했었는데 오늘 고리원전 1호기 해체 승인 여부가 좀 결정이 나다 보니까 이에 대한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36,7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 확인해 보시죠. 네, 다음 특징주는 카카오뱅크입니다. 오늘 카카오뱅크 두 자릿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 화요일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해내면서 38,750원 선을 터치해냈습니다. 이 카카오뱅크의 이 공모가가 39,000원이었는데 우리 사주 탈출 직전에 낙폭을 좀 키워가고 있다는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었고요. 오늘 한국은행 측에서 이 코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주의성 발언을 좀 내놓으면서 시장 끌어내리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13%대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특징주도 체크해 보시죠. 네, 마지막 특징주는 오가노이드 사이언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공약으로 제시했던 동물 대체 시험법, 이 시장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웅 등 다른 기업들이 좀 뛰어든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면서 시장 기대감을 모아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나 오가노이드 사이언스의 경우는 이 FDA에서 동물 대체 시험법이 점차 단계적으로 시행이 되면은 수혜를 입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시각들 존재하면서 오늘 기대감들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24%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의 김주영이었습니다. 네, 마켓 내일 거 심층 분석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반도체와 관련된 브리핑을 해드렸는데요. 반도체 산업 앞으로 어떠한 종목을 봐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확산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해온솔루션의 이정호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도체 풍향계라고 불리는 마이크론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 시간 외에서도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지금 실적 발표했던 것 중에 어떠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셨는지 먼저 궁금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 매출이나 EPS나 이런 부분이 예상치보다 상회했던 모습세가 나온 게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이제는 뭐 딱 봤을 때 HBM 관련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라면 진짜 이제는 HBM 관련해가지고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는 너무 많이 만드는 거 아니야? 너무 가독이 아니야? 이런 불안이 있었는데 이번 연도부터는 그런 불신보다는 이제는 시장에서도 AI 관련해가지고 인정을 하는 분위기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단순한 메모리뿐만 아니라 진짜 이제 AI 시대까지 본격화된 시장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강한 실적 모멘텀이 나와주지 않았나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그런 가이던스를 발표했다는 게 집중적이고 특히나 HBM에 대해서 이제 공급 과잉에 대한 불안이 좀 사라진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하고 나서 컨퍼런스 콜 이야기를 할 때 HBM과 관련된 우리가 선도주자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했고요. 최근에 엔비디아로부터 소캠에 대한 인증을 받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 아닙니까? 네. 굉장하게. 그러니까 마이크론은 완전 밀어주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삼성이나 SK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러한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어떻게 보면 네. 그냥 컨퍼런스 콜이나 이런 부분이니까 좀 자신감 있게 얘기했다라고 생각이 네. 들고 있어요. 따지고 보면은 SK하이닉스가 HBM 관련해가지고 점유율이 거의 50% 이상 갖고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마이크론이는 더 올라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그 다음에 뭐 마이크론이 올라오는 부분보다 삼성전자고 또 치고 올라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의 여기서 조금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잘 나왔던 부분을 근거 있게 자신감 있게 했던 부분 그런 부분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3등 업체다. 아직까지는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다음에 마이크론이지 마이크론이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도 SK하이닉스를 따라갔냐라고 본다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점유율적으로도 차이가 있다라는 거 보이는 부분이 있고 삼성전자도 수율이나 이런 부분이 점차 올라간다라고 본다면 마이크론까지도 경쟁력을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은 약간의 허세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정말 그 대표님의 말씀처럼 허장성세였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지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다가 뭐 SK 하이닉스는 너무 자신감 있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삼성이 SK 하이닉스 추격하고 있는데 마이크론이 삼성을 추격하게 된다면 그게 또 문제이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삼성 쪽은 어떻게 보세요? 삼성 쪽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HBM 관련해가지고는 엔비디아의 나쁜 시그널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늦어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지만 그래도 하반기로 가면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들고 있고 엔비디아에서도 적극적으로 삼성전자에 관련해서 어필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워낙 지금 AI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수율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삼성전자한테 어필을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이제 기술력만 어느 정도 올라가 준다라면 공장 캐파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본다면은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이 회사에 비해서 못할 건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점유율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기술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할 필요는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가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 시가총액 1위를 다시금 탈환하는 데 성공을 하면서 반도체가 또 시장의 주도주 계속해서 이어지진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SK 하이닉스 오늘 우리 시장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좀 굳건하게 버텨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가가 정말 계속해서 고점을 경신하고 있는데 과열 구간에 들어간 건지 아니면은 지금 상승이 뭐 당연한 상승인 건지도 궁금합니다. 주가가 단기간에 올라가면서 주가의 선방향했던 부분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부분은 뭐냐? 아직까지 2분기 실적 발표나 이런 부분이 조금 미지근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이게 현실화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부분이 큽니다. 엔비디아에서 계속적으로 실적 발표, 마이크론 실적 발표, 뭐 TSMC 실적 발표 나올 때마다 작년이랑 지금이랑 많이 달라졌다는 분위기가 뭐냐? AI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이제는 끝난 거 아니야? 세론 아니야?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연도까지도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부분. 그리고 마이크론이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HBM 관련해가지고 가장 많이 그 퍼센티지가 올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SK 하이닉스가 지금 30만 원 부근에서는 어느 정도 조정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게 끝난 건 아니지 않나?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감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생길 수는 있겠지만 저는 여기서 더 갈 수 있는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디램 가격이 이제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재고 소진이나 가격이나 이런 부분이 올라가고 있어요.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HBM까지도 폭발적으로 수율이 늘어나는 부분이 나온다고
있다라고 본다면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과열이다, 아니다 이런 것보다는 보유자분들은 어떻게 보면 여기서 쉬어가는 장세다. 어떻게 보면 신규 매수 관점으로는 여기서 조금만 더 조정이 들어온다라면 담아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단기간에 많이 올랐던 부분 어느 정도 기간적으로만 해소만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반도체 글로벌 슈퍼사이클이 지속되고 그렇게 된다면 단기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계속해서 상방이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 엔비디아가 시총 1위를 탈환하긴 했습니다만 이 반 엔비디아 측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쪽의 수익률이 훨씬 더 좋은 듯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에서는 그게 뭐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국내 관련된 기업들 중에 어떤 게 괜찮은지.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워낙 많이 올라주면서 이제 AMD까지도 뭐 훈풍이 분다라고 네. 생각이 들 정도로 올라가주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데 국내로 봤을 때는 진짜 SK하이닉스의 독주가 계속적으로 연일 나와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개인들의 순매수 그리고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집중적으로 나와주면서 그런 현상이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국내 기업들도 반 엔비디아 연합 관련해가지고 탄탄한 기업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데 뭐 대표적으로는 리노공업이 있습니다. 반도체 검사용 프로브카드 관련해가지고 세계 최강자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삼성향 쪽으로도 많이 치우친 부분도 있겠지만 삼성에서도 계속적으로 HBM 관련해가지고 수율이나 이런 부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원익 IPS도 더욱더 부각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제장 같은 경우에 원익 지주사가 큰 폭으로 상승했던 모습에도 나온 만큼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나라고 여겨지고 있고 그 다음 종목으로는 TCK인데 반도체 웨이퍼 관련해가지고 세정 소재 기업입니다. 미국발 삼성향 매출이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도 미국의 공장이 완공되거나 이런 부분이 나올 경우에 더욱더 매출이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요. 그리고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도 한 번 더 언급해드렸던 부분인데 AI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설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K 엔비디아, K AI 반도체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AD 테크놀로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본다면 이런 종목들은 조금 더 계속적으로 지켜볼 필요는 있다. 하지만 미국처럼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가 오르고 그 다음 타자가 뭐 AMD 이런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는 랠리가 나오는 것보다는 국내는 아직까지는 SK하이닉스 그리고 엔비디아발 HBM 밸류체인 쪽이 조금 더 집중된 모습세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조금 더 유심히 지켜보고 오늘 제가 말씀해드렸던 종목들은 머릿속에 익혀놨다가 이 종목들이 슬슬 이제는 추세가 변화가 되고 올라가는 낌새가 나올 때는 그때부터는 이제는 적극적으로 담아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에 관련된 기업들이 당분간은 그래도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반 엔비디아 진영에서 연관되어 있는 국내 기업들 그래 정리해 주셨으니까요. 그러한 추세가 좀 변경됐을 때 관련된 종목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관련된 기업들 가운데 소부장 종목에도 좀 수급이 이어지고는 있는 듯합니다. 뭐 유리기판이라던가 아니면 HBM 부품 관련된 기업들도 국내에서는 강한 상승 나오고 있는 기업들도 많거든요. 그렇다면 대표님이 보시기에 좀 이야기해 주시고 싶은 반도체 내에서도 섹터가 있거나 아니면은 선도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소부장 기업들부터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뭐 HBM 관련 패키징이나 이런 부분은 해성 DS나 뭐 심텍, 대덕전자 이런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유망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차트가 바닥권에 있는데 시세 탄력이나 이런 부분이 잘 못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텍이나 해성 DS 이런 종목들도 눈여겨본다라고 본다면 충분히 수익을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고성능 AI 반도체 패키징 관련해가지고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소재 혁신 이쪽은 또 에로티 베큐움이나 이오테크닉스, 어니QNC 이런 종목인데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요 근래에서도 큰 폭으로 상승했던 모습도 나왔어요. 그만큼 패키징, 시가, 공정 이런 장비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중에서 뭐 소부장, 뭐 소재를 따라가야 되냐, 부품을 따라가야 되냐, 장비를 따라가야 되냐 이런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거의 다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부분도 되게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실적이 조금 나아지는 종목들, 2분기 실적이 최대 변수령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여기에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본다면 반도체 소부장 관련해서 탑픽은 이소페타시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생각이 들고 있어요. 오늘 장에서도 어느 정도 상승하는 모습도 나왔지만 계속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시장에서 국내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강자를 원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항상 SK하이닉스가 1차적으로 오르고 나서 그다음에 한미반도체가 올라줬던 모습도 있었는데요. 지금의 시장을 본다라고 보면 하나비전이 튀어나오면서 상장을 하면서 한미반도체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던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MLB 기판을 가지고는 이소페타시스를 말고 다른 종목을 설명할 부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강력한 수급 모멘텀이 집중 쏠림 현상이 생기면서 지금의 전체적으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봤을 때는 SK하이닉스 다음으로 많이 올라갔던 종목은 이소페타시스지는 않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강한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SK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다라고 봤을 때는 이소페타시스 쪽으로 강력한 수급 모멘텀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종목도 유의 있게 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소페타시스 진짜 많이 올랐네요. 오늘 5월 초에 3만 원대 초반이었는데 오늘도 2% 넘게 상승하면서 5만 원 부근 좀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소페타시스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전달해 드리는 것 같은데요. 오늘 또 투자 포인트 정리해 드렸으니까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소부장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주셨는데 결국에는 AI가 확산되게 된다는 것은 데이터 센터가 또 역시나 받쳐주기 때문인 것 같고 그러게 되면 데이터 센터와 연관되어 있는 전력과 관련된 기업들이라던가 이런 것도 또다시 고점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 반도체가 고점 계속 돌파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 그래도 윗단 맞고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지금 시장에서 제일 좋아하는 섹터가 지금 전력 설비주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반도체 관련해가지고는 뭐 HBM, 뭐 엔비디아 이쪽에 수급 솔루션이나 분산이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전력 설비 관련해가지고는 종목이나 이런 부분이 반도체 종목보다는 많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이나 상승력의 측면이나 이런 부분이 더 잘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전력 설비주를 지금 봐야 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AI 인프라가 확장이 되고 그렇게 확장이 되면 데이터 센터를 증설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본다면 누가 뭐래도 전력 공급 인프라나 이런 부분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 관련해가지고 뭐 전 세계적으로도 계속적으로 원전이냐 뭐 태양광이냐 풍력이냐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언급하는 부분도 있는데 거기 때마다 계속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변압기를 건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원전이나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이런 발전소를 짓고 나서 변압기가 필요한 부분이 만들어진 전기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땡겨올 수 있는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변압기 수요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변압기는 AI 인프라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력 슈퍼사이클과 맞물어 떨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수요나 공급은 이런 부분 계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HD 현대 일렉트로닉이나 이런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빠질 때도 저는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시그널이나 이런 부분을 나타냈던 부분이 공장 캐파는 계속적으로 풀로 돌아가고 있다. 근데 미국의 전력 슈퍼사이클 이 부분만 해도 공장이 계속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는 AI까지도 덮친 격으로 간다고 본다면 공장은 이제 더욱더 확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력 서비스 쪽은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모멘텀은 살아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고점이지만 지금도 담아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전력 설비 탑픽 뭐예요? 지금 많이 안 갔던 종목 중에 하나가 재룡전기라는 종목인데요. 재룡전기요? 이 종목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나머지 종목들이 약간의 가격적인 부담감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재룡전기라는 종목도 좀 유심히 지켜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반도체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투자자분들 고민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대표님의 시각에서 좀 전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거의 1차 랠리가 거의 마무리 단계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1차 랠리가 뭐냐라고 본다면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AI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부정적인 시간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 연도 들어오면서 긍정적인 시그널로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럴 때 큰 폭으로 상승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2차 랠리가 나와주기 위해서는 진짜 실질적으로 실적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모습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2차 랠리부터는 더 확산될 시그널이 나와줘야 된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미국의 AMD 이런 기업들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도 나오지만 국내도 어떻게 본다면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나머지 종목들, 뭐 삼성전자나 그리고 소부장 관련 종목들이
확산이 된다고 본다면 2차 랠리까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저는 딱 한마디를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 엔비디아만 보지 말고 나머지 AI 반도체 밸류체인은 전체를 보면서 투자하는 관점이 좋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1차 AI 랠리가 이어졌다면 이제는 그게 점점 더 확산되면서 엔비디아 외에 관련된 기업들도 추가적인 상승의 열의 모멘텀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대표님께서 지금 집중적으로 보고 계시는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이 아닐까 싶고요. 오늘 탑픽으로는 재룡전기까지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헤어솔루션 이정호 대표와 함께 반도체 산업 확산이 어디까지 갈고 그리고 어떠한 종목을 봐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 앤 오프. 오늘은 미국 금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금리 스위치는 오프입니다. 6월 18일 연준은 기준금리를 4.25%에서 4.50%로 동결했죠. 내릴 줄 알았는데 왜 아직 그대로일까요? 대출 이자도 그대로고 부담은 여전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금리를 아직 내리지 않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 3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물가가 아직 목표에 못 미칩니다. 최근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약 2.4%. 많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연준의 목표인 2%를 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내렸다가 물가가 다시 오르면 더 큰 혼란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연준은 조금 더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 경기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미국의 실업률은 4.2% 수준. 역사적으로 보면 안정적인 수치입니다. 일자리도 있고 소비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 이 시점에 금리를 내리면 경기 과열 우려가 커질 수 있죠. 그래서 연준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장 기대가 이미 반영돼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곧 금리를 내릴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죠. 주식시장, 자산시장이 그 기대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실제로 금리를 내리면 기대감이 확신으로 바뀌고 시장 과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지금 말은 아끼고 조율에 집중하는 중입니다. 정리하자면 물가는 아직 목표보다 높고 경기는 견조하며 시장은 이미 기대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금리는 오프. 하지만 연준의 손은 그 스위치 근처에 가 있긴 하죠.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 앤 오프. 다음 시간엔 환율 스위치를 켜보겠습니다. 환율 숫자 하나에 왜 우리 지갑이 출렁이는지 3분 안에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민영입니다.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종목 파인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정확한 종목 이슈들 함께 진단해 보시죠. 첫 번째 이슈, 방산주 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방산주가 다시금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살얼음판 휴전을 길을 걷고 있는 영향이죠. 12일간의 그간의 전쟁이 휴전을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휴전을 발표했는데 이후에도 양 국가 간의 미사일 공격은 계속된 상황이고요. 무력 충돌이 재개될 가능성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충돌이 다시 재개될 가능성을 두고 언젠가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결국 원하는 바를 또 이루고 왔죠. 나토에서 트럼프 뜻대로 국방비 GDP의 5%로 증액하는 방안에 합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5% 룰에 반대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또 관세로 위협을 하고 있는데요. 국방비를 내지 않는다면 관세로 2배를 내게 할 것이다 라는 발언까지 내놓으면서 이 방산주 전체에는 현재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NH투자증권에서는 한화 시스템에 대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중동의 안보 위협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중동향으로 무기 체계 계약의 협상 속도는 더욱더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었고요. 기존의 목표 주가 터치하게 되면서 기존 대비 29% 상향 조정한 68,500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약 810억 원으로 내다봤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4%가량 소폭 줄어들지만 전분기 대비로는 40% 증가한다는 전망입니다. 실적 개선 동력으로는 방산 수출 증가를 꼽고 있습니다. 현재 지대공 방어 시스템 수주를 할 것으로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한화 시스템이 이 체계에서 다기능 레이더를 생산하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K2 전차에 대한 추가 수주 기대감 역시 좋은 영향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K2에서도 사격 통제 시스템을 한화 시스템에서 생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산주 분위기 함께 체크해보고 가시죠. 한화 시스템의 경우는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장 초반보다는 탄력이 많이 떨어지는 분위기 속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만이 상승불 켜고 있네요. 87만 1,000원 선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루미르와 LIG 넥선, 한국항공우주는 소폭이지만 약세로 돌아서서 오후장 거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쪽도 짚고 가야겠죠. 메모리 분양계인 마이크론이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내놓은 실적이 회계연도 3분기 실적인데요. 매출과 주당 순이익, EPS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AI 수요가 증가하면서 HBM 매출이 크게 늘어났고요. 3분기 D램 매출이 전분기 대비 무려 50%나 성장했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 4분기 매출 전망치 다음 분기에 도 107억 달러 정도 벌어들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기존의 예상치였던 98.8억 달러를 또 가뿐히 상회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마이크론 실적에서 체크해 볼 만한 포인트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간 D램 빗 그로스, 이 비트당 생산 증가율 전망치가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로우 텐스에서 하이 텐스로 두 자릿수 초반에서 두 자릿수 후반으로 뛰어 올랐고요. 이에 따라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 지웠습니다. 하반기에는 수요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음을 시사해 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HBM으로 수익 개선도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3분기 매출 총이익률, 흔히 우리가 마진이라고 하는 것이 39% 나타나면서 예상치 상회했고요. 4분기 매출 총이익률 전망치도 역시나 42%로 지키면서 예상치 39%를 약 3%포인트가량 상회하는 수치 제시했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 필두로 반도체주에도 기분 좋은 상승세 전해지고 있는데요.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SK하이닉스 2%대 오름세 유지해내고 있습니다. 29만 3천 원까지 다시 올라온 상황. 램테크놀로지의 주가도 2%대 강세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종목들 안에서 미래반도체가 활약하고 있네요. 16%대 급등세 이어가면서 18,000원대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해성DS와 한미반도체의 경우에도 6%대 동반 강세 흐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 테마 쪽은 오늘 줄줄이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워낙에 과열이 된 데다가 한국은행에서 코인론 관련 경고가 나왔습니다. 먼저 한국거래소 카카오페이를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하면서 카카오페이 하루 만에 다시 거래가 정지된 상황이죠. 내일 다시 재개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돈나무 언니로 불리는 캐시 우드 측에서 서클의 주식을 대량 매각했습니다. 서클이 최근에 상장한 종목이기도 하고 단기간에 주가가 600%나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과열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한 것이다라는 이야기 있었지만 그래도 이틀 연속 주가가 급락하게 되면서 오늘 관련주 시세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요. 또 한국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제시한 바 있죠. 한마디로 코인 가치가 연동된 자산의 가치와 괴리되는 현상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라는 경고입니다.
이번에 내놓은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 안전성과 준비 자산의 신뢰 훼손이 나타나게 된다면 자금 회수 요청이 따를 것이고 코인런 사태가 대거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고요. 그렇게 된다면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리스크가 확산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내놓으면서 오늘도 전반적으로 시세 흔들리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의 경우 7%대 현재 약세 그리고 있습니다. 26만 1,500원에 거래가 되는 모습. 더즌과 NHN KCP 역시 두 자릿수대 내림세 확인이 되고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또 사업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됐었던 헥토 파이낸셜과 다날의 경우에도 동반해서 15% 이상의 약세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온 섹터인 만큼 투자에는 역시나 신중한 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 쪽 점검해 보고 가겠습니다. 관세 충격 속에 실적 부진이 예상된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동차 쪽에 관세에 대한 영향은 생각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관세 면제가 확실히 중요하다라는 의견인데요. 메리츠 증권에서 현대차 관세 해결이 가치평가 정상화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라면서 적정 주가를 기존에 31만 원으로 봤던 것을 26만 5천 원으로 끌어내렸습니다. 하향 조정을 했고요. 2분기 영업이익으로는 3조 3천억 원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컨센서스 대비해서 9% 하회하는 수치입니다. 2분기 순이익의 경우에도 13%가량 시장의 컨센서스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특히 관세 적용 차량의 판매 그리고 원가 반영이 지난달 5월부터 이미 시작됐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년 동기 대비 약 7,200억 원의 비용이 증가하면서 현대차에는 부담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뿐만 아니라 가동률 상승이 절실한 신공장의 메타플랜트 성과도 현재 부진하다라고 짚었습니다. 현대차의 경우에는 코스피 대비해서 상대 주가 수익률을 좀 살펴보면 그동안 11월에 트럼프 취임한 이후로 관세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 왔습니다. 지난 3월에 백악관에 정의선 회장이 방문을 해서 투자 유치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했을 때 바짝 올랐다가 관세 이슈로 인해 계속 노이즈로 흔들리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관세 이슈가 해결되는 것이 급선무다라는 그러한 분석이 납득이 가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오늘 현대차를 비롯한 자동차주 시세 체크해보고 가겠습니다. 네, 자동차주 전반적으로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대차의 경우 가장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3%대 약세 포착이 되고 있고요. 전일의 상승을 뒤로 한 채 약세 흐름 다시 보이면서 20만 9천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의 경우에도 2%대 약세로 움직이고 있고요. 기아, KG 모빌리티, 도이지 모터스 역시 1% 안팎의 내림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동차주 시세까지 함께 체크해봤고요. 오늘 놓치지 말아야 할 이슈들 점검해 보셨습니다. 이번에는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투자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김동하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의 특징주들 점검해 보고 있는데 어떤 종목에 좀 주목해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에이비온이나 이제 자이글 이렇게 두 종목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에이비온 같은 경우에 지금 3거래일 연속 이제 상한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항체의약품 ABN501에 대해서 약 한 1조 8천억 정도 규모의 공동 개발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영향이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클라우디3 세포막 외 노출 부위에 결합해서 이제 항체 의존성 세포 독성 또는 다른 플랫폼 기술을 이용한 세포 독성으로 이제 암 세포를 공격하는 항체 의약품이거든요. 이 인류가 정복하지 못한 이 암 치료에 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고, 상한가가 지금 3일 연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또 한번 움직일 수 있는 모습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덕분에 추가적으로 이제 바이오 개별주들의 움직임도 좀 강한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자이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GM이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개발에 박차에 나섰다라는 관련 내용이 나오면서 이제 자이글이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전고체 나트륨, 전고체 그리고 나트륨 이온 등 다각화 전략을 내세우면서 관련주 자이글이 좀 상한가를 안착을 해 있는 모습인데요. 이 자이글 같은 경우에 나트륨 이온으로 배터리를 제조하는 원천 기술이 상당 부분 좀 진행되고 있다라는 소식에
관련주로 좀 분류되어서 급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수급이 들어오는 만큼 다시 이전에 좀 영광을 누릴지 지켜보시는 게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징주들 흐름 점검해 봤고요. 이번에는 종가 베팅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종가로 베팅해 본다면 어떤 종목 고르시겠습니까? 최근에 좀 장이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지금 한국전력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한국전력이 최근에 이제 7년 만에 주가를 최고가를 찍으면서 좀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 실적 회복 전망에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적자를 탈피하고 지금 흑자 전환을 한 만큼 앞으로의 흑자 폭이 좀 더 커질 수 있을지 좀 많은 투자자들의 궁금증을 좀 자아내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강한 상승 후에 최근 조정 구간을 보이고 있고 오늘도 아랫꼬리를 음봉을 만들었다가 다시 양봉을 띄우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충분히 종가 베팅으로 진입 가능한 이런 종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매수가가 현재가 부분으로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종가를 지켜봤을 때 지금가가 한 4만 원, 4만 300원 정도 움직이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켜보시면서 종가 부근에 매수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단기 목표가로는 4만 원 정도를 생각했었는데 지금 쭉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한 4만 4천 원 정도까지도 추가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4만 6천 원 정도 잡고 진행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전력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의견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시각 섹터별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아나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키워드 통해서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시장에서 많이 검색하고 있는 키워드 통해서 오늘 시장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반도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방위부터 한번 반도체부터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오늘 시장에서 확실히 하락세가 짙다 보니까 대부분 파란불을 켜고 있는 키워드인데요. 그중에서도 반도체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간밤에 마이크론이 호실적을 기록을 했죠. 그리고 또 엔비디아 역시나 역대 최고가를 경신해내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이런 흐름들 국내 시장에서도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도 오늘 빨간불을 켜고 있는 종목은 SK 하이닉스가 유일했습니다. 그만큼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들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마이크론 측에서는 4분기에 더 높은 매출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면서 이런 기대감들까지 영향 더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종목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가장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종목은 미래반도체입니다. 13%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한미반도체도 강합니다. 6%대 강세 흐름. 이 밖에 파두라던가 이수페타시스도 2%에서 4%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역시나 오늘 SK 하이닉스의 상승세가 정말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 프리마켓에서 30만 원을 터치해냈고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경신해내면서 SK 하이닉스 상방이 얼마만큼 열려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현대차증권에서도 이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좀 더 올려잡은 모습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이런 흐름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도 확인해 보시죠. 네, 다음 키워드는 방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 공동 성명이 발표가 됐죠. 이 GDP 5%까지 방위비를 올려잡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 10년간 이 투입을 해서 5% 올려잡기 때문에 2035년까지 이 예산을 투입을 한다라는 이야기였고요. 사실 그간 유럽에서는 이 2014년에 미국과 맺었던 이 방위비 증액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행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어쨌든 5%로 좀 올려잡은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 다만 스페인 측에서는 우리는 5% 내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스페인을 비판하는 모습도 연출이 됐습니다. 한국과의 협력도 좀 이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면서 오늘 방산주들도 좀 기대감이 장 초반에는 있었던 상황인데요. 현재 구간 움직임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1.9%대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현대 로템은 오늘 조금 출렁임이 있는 상황입니다. 장중에는 약보합권으로 전환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현재 다시 한번 말아 올리면서 1.7%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풍산 같은 경우도 0.3%대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그밖에 하나시스템이라던가 LIG 넥스원 같은 경우 0.6%, 0.7% 약보합권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방산 역시나 계속해서 급격하게 올랐던 만큼 오늘 조방원 그동안 기대감을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종목별로 좀 차별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도 확인해 보시죠. 네, 마지막 키워드는 전고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이 퀀텀스케이프의 주가가 정말 폭등을 했습니다. 30% 이상 급등하는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이 개발 과정에서 이정표를 넘어섰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오늘 국내 시장에서도 영향받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2차 전지 전반적으로 훈풍이 부는 건 아니고 전고체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종목별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들 현재 흐름 한번 살펴보시면요. 자이글 같은 경우 오늘 상한가 도달을 했습니다. 현재도 그 흐름들 유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간 나트륨 이온으로 부각됐었던 애경케미칼도 13%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인테크도 오늘 두 자릿수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7%대 강세, 메가터치도 4%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고체 배터리 사실 그간 2차 전지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지 않았는데 최근에 한번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갔었고 또 오늘 이렇게 전고체 배터리까지 훈풍이 불다 보니까 앞으로 좀 기대감을 가져봐야 할지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통해서 시장 흐름 같이 잡아봤고요. 저는 김주영이었습니다. 이게 추억의 도시락 라면이랍니다. 추억의 도시락 라면. 자,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어떠세요? 라면 맛있는데? 시청자 여러분도 라면 좋아하시나요?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서민 음식의 대표 주자 라면이 이제 장바구니 부담의 상징으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라면 한 개 2,000원 한다는데 진짜요? 물가 문제가 우리 국민들한테 너무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현황하고 혹여 가능한 대책이 뭐가 있을지를 한번 챙겨서 다음 회의 이전이라도 좀 보고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올해 주요 라면사들은 약 10%씩 일제히 가격을 인상하면서 라면 2,000원 시대가 본격 시작된 것이죠. 거기에 계란 가격이 한 판 7,000원을 넘어서며 202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 물가의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그럼 물가는 오르지 않는 게 좋은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적당한 물가 상승은 기업의 성장, 고용 창출, 소득 증가 등 경제에 활력을 주기 때문이죠. 다만 너무 많이 오르면 서민 생활이 힘들어지고 반대로 너무 안 오르면 경기 침체가 올 수 있죠. 그래서 정부와 중앙은행은 적절한 물가 상승률, 즉 목표를 정해두고 그 범위 안에서 물가를 관리하려고 하는데요. 이걸 바로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라고 합니다. 파월 의장이 미국 FOMC 기자회견에서 자주 하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Inflation has moved much closer to our 2%. That inflation has moved closer to our 2% longer run goal, above our longer run goal of 2%, our 2% longer run objective. 인플레이션 타겟팅은 중앙은행이 앞으로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을 연간 얼마로 유지하겠습니다라고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표에 맞춰 금리를 조절하거나 통화량을 조절하는 식으로 물가를 관리합니다. 물가가 너무 빠르게 오른다 싶으면 금리를 올려서 돈을 덜 쓰게 만들고 반대로 경기가 너무 침체돼서 물가가 안 오른다면 금리를 내려서 소비와 투자를 늘리게 유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금리 조절이 경제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가 비싸지면서 기업과 가게가 돈을 덜 쓰게 되고 이자 부담이 커진 기업은 투자를 줄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경기 속도가 느려지고 증시도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성장주나 기술주 같은 종목이 영향을 많이 받죠. 반대로 금리를 내리면 대출이 싸지니까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고 경기도 활기를 띠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생길 수 있어요. 이자 부담이 줄어든 기업들이 사업을 확장하고 투자자들도 주식에 더 관심을 갖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금리와 물가, 경제, 그리고 증시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은행이 물가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기준 금리를 발표함으로써 투자자나 기업들도 앞으로의 경제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어 경제가 불확실하지 않게 움직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이 1998년부터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도입했는데요.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 목표치도 미국과 같이 연 2% 수준입니다. 이 목표에 따라 금리를 결정하고 발표하게 되는 거죠. 정리하면 인플레이션 타겟팅은 중앙은행이 물가 상승률 목표를 정하고 금리와 통화량을 조절해 경제를 안정시키는 정책이고, 이때 금리 변화는 경제의 움직임과 주식시장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관련 소식이 전해지면 저희가 발빠르게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풍족한 하루 되세요. 네, 배종찬의 시장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장 지속적인 상승 랠리,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에 대한 기대감 속에 연일 연고점을 경신하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 걸음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요, 후반으로 갈수록 시장이 낙폭을 만회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 비슷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현재 구간 보게 된다면요, 유가증권 시장 결국에는 12시 구간에 3,040포인트까지 좀 내려가는 움직임 보여주다가 현재 구간 3,079포인트까지 올라서는 모습, 낙폭을 만회하려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계속해서 지수가 좀 버텨주라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차트이긴 한데 회복력이 상대적으로 유가증권 시장보다는 둔화된 모습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1.35%가량 빠지고 있고요. 787선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최근에 수급이 빠지는 모습이 그러니까 지수 자체가 빠질 때 수급이 개인 수급이 좀 버텨주려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8,700억 원 이상을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동반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이 오늘 5,400억 원가량의 물량 유가증권 시장에서 토해내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도 3,4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매도하고 있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관계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된다면 금융투자 그리고 투신의 매도세가 오늘 시장을 하락으로 이끌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래일제 쌍끌이 매도세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마찬가지로 개인의 매수세만 포착이 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닥의 매도 주체의 수급이 강하게 거세게 이탈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관계에서는 금융투자, 투신 그리고 연기금까지 매도에 동참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유가증권 시장과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이거래일제 시장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선물 시장에서 수급을 보게 된다면 외국인이 오늘은 3,800원가량 매도하면서 4거래일째 이탈 나타나고 있는데, 그 수급을 기관이 받쳐주고 있다는 점 특징적입니다. 4거래일째 기관의 매수세 유입되고 있고요. 특히나 금융투자가 2거래일 연속 매수하고 있고, 보험 같은 경우에는 오늘까지 9거래일째 매수 우위가 포착되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흐름입니다. 우선 1위부터 5위까지 봤을 때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모든 종목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대차가 힘을 내주는 듯한 모습 나타나다가 결국에는 오늘 하루 만에 3%가량의 깊은 하락으로 돌아섰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엇갈린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1.4%가량 빠지면서 오늘 6만 원 선 다시금 테스트에 들어섰고 반대로 SK하이닉스는 오늘도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 2.8%가량의 급등 흐름 나타나면서 또다시 연고점 돌파하는 움직임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LG엔솔은 오늘 약보합권 0.6%가량 빠지고 있고요. 6위부터 10위 한번 살펴보시죠. 네, KB금융이 오늘 6위까지 올라선 가운데 보합권에서 움직임 가져가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1%가량 빠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최근에 많이 상승했던 종목을 중심으로 차익 매도 물량이 굉장히 거세죠. 네이버의 하락세가 눈에 띄는데요. 7.6%가량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11위부터 15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만큼 오늘 많이 빠지는 게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무려 9%가량의 낙폭 보이고 있고요. 카카오를 비롯해서 카카오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약세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아 역시나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하락하고 있고요. HD현대중공업, 조선주들도 오늘은 좀 부실합니다. 여기에 최근에 많이 안 올랐던 바이오주 하락하고 있는데 지수의 하락 대비는 낙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 신한지주 역시나 1.3%가량 빠지면서 금융 지주사들 역시나 시총 상위권에 있는 기업들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위부터 5위까지 보게 된다면요. 힘이 좋지는 않습니다. 에코프로 BM이 오늘 0.3% 버텨주고는 있습니다만 에코프로 1% 넘게 빠지면서 2차 전지 일부 종목으로 좀 시세가 몰려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알테오젠과 HLB 오늘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HLB의 힘이 좋지 않은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승할 때 많이 안 오르고요. 하락할 때 같이 빠지네요. 오늘 3.5%가량 내림세 기록하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최근에 많이 상승하며 시총 5위까지 탈환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3.8%가량의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6위부터 10위도 한번 볼 텐데요. 6위부터 10위 보게 된다면 파마 리서치가 3%가량의 강세, 휴젤과 클래스는 빠지면서 지금 의료, 미용 관련된 기업들 엇갈린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펩트론이 오늘 그래도 힘내주려는 모습입니다. 1.9%가량의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고 리가캠바이오도 오늘 0.8% 상승하면서 지금 6위부터 10위권의 흐름 보게 됐을 때는요. 혼조세가 펼쳐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특징적이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니케이 지수 1.5%가량 강한 상승, 항생 지수는 0.8% 빠지고 있다는 점 아시아 시장도 좀 엇갈리고 있는 움직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상황 간략하게 확인을 해봤고요. 그렇다면 주요 우리 뉴스 한번 더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국정기획위원회에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을 보고한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한국판 증권거래위원회 신설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정위는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등 분산된 조사 업무를 통합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사 제재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각각 협의 없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이행 방안을 보고했으며 조사 권한을 어느 쪽에 집중할지가 핵심 쟁점이다. 금융위는 물리적 조직 통합을 통해 지휘권 강화를, 금감원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근거로 권한 강화를 주장한다. 2013년 금융위에 자본시장 조사단이 출범했지만 실제 조사 업무는 금감원이 대부분 담당하고 있다. 금감원은 약 40년의 조사 경력과 90여 명의 조사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민간 기관인 점과 강제조사 권한 위임에 대한 우려도 있다. 국정기획위는 조사 업무가 분산돼 중복 수행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통합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정 내에서는 금융위의 직접 조사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시스템 개편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견과 금감원의 전문성을 수사기관과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SK텔레콤의 신규 영업이 재개된 24일 서울 시내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점주 A씨는 SK텔레콤으로 번호 이동하면 갤럭시 S25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고 문의하자 이같이 말했다. 페이백은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마진을 최소화해 통신사로부터 지급된 장려금을 고객에게 되돌려주는 금액이다. 출고가 115만 원인 이 단말기의 공시지원금은 최대 50만 원이지만 이보다 70만 원의 금액이 추가로 지원됐다. 내달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를 앞두고 국내 이동통신 3사의 보조금 경쟁도 본격
본격화하고 있다. SK텔레콤은 해킹 사태로 이탈한 가입자를 되돌리기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KT와 LG U+도 추가 고객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다. 7월에는 삼성전자의 신형 폴더블폰 출시와 단통법 폐지가 맞물려 이통 3사 간 경쟁에 더욱 불이 붙을 전망이다. 업계에선 보조금 경쟁이 최대로 과열될 것으로 관측하며 소비자 입장에서도 역대급 쇼핑 찬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네, 그럼 국내 증시에 앞으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장의 상단을 막을 것이라고 예상했었던 중동 리스크가 갑자기 또 완화가 되면서 이로 인해 시장의 랠리가 더 길어졌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장은 어떠한 방향성을 보일지 오늘은 좀 쉬어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전망하세요? 왜 쉬어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쉬어가는 것은 그만큼 차익 실현 매물도 있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뭐 기타적인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우리가 상승세로만 가는 건 아니죠. 네. 이럴 때 우리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것이고 그러면은 투자자 판단에 따라서 또 저가 매수의 기회도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또 미국에서는 금리 인하와 관련돼서 연준 의장 네. 뭐 중간에 교체할 수는 없습니다. 강제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압박이 또 주가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테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흐름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오히려 지금 JP 모건이라든지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서는 뭐 3,500, 3,700 국내 증권사 투자 증권사 중에서도 뭐 3,700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미국이 통제할 수 있는 이 지정학적인 전쟁과 관련된 우려 요인들을 씻어내느냐 네. 이런 부분일 것이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개선 장군이 된 거예요. 마치 이 헤이그의 독립문이 섰다. 프랑스의 이 독립문처럼 개선 장군처럼 짜고 와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GDP 대비 5% 방위비 인상할 거야? 그랬더니 32개국의 나토 국가들이 예? 이렇다면 대답을 했다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은 막강한 겁니다. 네. 다시 일극체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벙커버스트로 보여줬습니다. 앵커께서는 이 벙커버스트 미사일을 싣고 간 B2 스텔스기의 한 대 제조 가격, 판매 가격, 판매는 절대 안 판매 가격은요 100조를 줘도 안 팔아요. 한 대 제조 가격이 얼마인 줄 알아요? 아니, 한 대 얼마예요? 3조 2천억 원입니다. 3조요? 3조 한 대가 3조 2천억 원. 와. 한 대가 3조 2천억 원이에요. 네. 이게 그러니까 이거 한번 움직이는데 수십억이 들어요. 한번 움직이는데 들어가는 이 운영비가 수십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또 전체 이번 프로그램이 수백억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이것이 미치는 어떤 영향력, 경제적, 안보적 영향을 비용으로 따지면은 뭐 수조 원에 달할 겁니다. 그런 만큼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가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됐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방위비가 인상되면 그 방위비로 뭐 하겠습니까? 미국에다가 상납하는 비용도 있겠지만 방산 무기를 사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우리 K방산이 더 주목을 받는 이런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디에다가 우리가 눈을 돌려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정확히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 오늘도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 연설이 있었죠. 그러니까 또 돈이 좀 풀립니다. 그러면 이건 또 시장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증시에서의 유동성은 뭡니까? 그거는 또 이제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또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기대감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계속해서 시장 우호적인 이런 세제 정책들도 검토가 되고 있어요. 배당과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천만 원 이상 이 종합과세가 되면은 세금 보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 에? 내가 뭐 벌었다고 이거 내야 돼? 뭐 이런 정도의 반응이 오는 정도로 상당히 깜짝 놀랄 정도의 그런 또 세제 혜택도 추가적으로 보완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내적인 정비, 또 외적으로는 환경이 좋아지고 그렇게 되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게 대체로 3분기 말쯤에 어수선함이 좀 정리가 될 것이다. 왜? 연말로 가서는 이 산타랠리, 땡스기빙 랠리 대박이 터져야 돼요. 그래야 내년으로 넘어가서 내년 11월에 있을 중간선거에서 다시 한번 더 압승을 해야지 메이크
America Great Again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걸 본다면은 지금 대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했던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하지만 이 관세와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이제 우리는 무겁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위비 5% 증액을 안 하겠다고 하는 스페인에 대해서는 뭡니까? 아브리가도 그냥 내리쳤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고래? 그러면 관세 2배야. 여러분들이 7월 줄라이 패키지는 상당히 일정을 맞추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대로 된 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관세를 2배, 3배 때릴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세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우리에게 좀 무겁게 다가올 수 있는 점도 미리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분위기는 좋습니다. 특히나 오르는 종목이 계속 올라가는 모습. 오늘만 보더라도 하이닉스 계속해서 가는 거 보면은 어떤 종목들이 좀 주도를 하고 있고 앞으로 얼마만큼 더 주도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도 갖고 계실 것 같고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힘이 좋은지도 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좀 등락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잠깐 하루를 보고 이틀을 보지 말라. 주가는 적어도 1년을 봐라. 워렌 버핏은 30년을 보는 사람 30년, 아닙니까? 저도 뭐 한 20년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뭐 제 포트폴리오를 다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20년 전에 제가 30년 전에 투자했던 것에 여러분들이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35년 전에 조선주를 샀다라는 것을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건 굉장히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갔을 때 얼마나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냐라는 것은 이미 입증이 된 겁니다. 워렌 버핏, 또 피터 린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조선업종이 지금 주도주로 자리매김할 상당히 우상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오션, 김동관 부회장 계속해서 요즘 하나 야구도 난리잖아요. 네. 이건 무슨냐 말 그대로 이글스 비상하고 있다. 그중에서 후발주자인 하나오션이 지금 부상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기대 가치입니다. 그전에 대우조선해양 때는 이렇게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건 미국의 필리 조선소. 여러분들 필리 조선소는 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조선소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미국과의 관계죠. 이 네트워크 자체를 김동관 부회장이 살만하고의 관계도 그렇지만 빈살만하고 지금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버드대 출신인 이 김동관 부회장이 굉장히 매끄럽게 해나가고 있다. 이런 점에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여러분들 반가운 소식 블랙핑크 뚜두뚜뚜 이제 7월 5일 뚜두뚜뚜 합니다. 주식 이 주가도 두드렸죠. 월드투어가 개시가 됩니다. 리사도 오고 지수도 오고요. 네. 지수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제니도 있고요. 자,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여러분들 또 아파트도 있고요. 로제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YG 엔터테인먼트 왜냐하면 중국이 문화를 활짝 엽니다. 엽니다. 이제 한국과의 관계 이런 데서 우리가 좀 가운데에서 양쪽의 이익을 좀 볼 수 있는 것이 중국은 좀 문화 쪽에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미국도 이제 좀 자꾸 중국에 대해서 엄격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문화는 열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보면서 네이버는 지금 관료 측면도 있죠. 지금 1000만 관객 하정우가 아니라 하정우 지금 AI 수석이 있죠. 이번에 또 LG 네. AI 연구원장이 정보과기통신부 장관으로 또 가죠. 이런 것들을 보면 배경철 장관이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상당히 여러분들이 이 현 정부에서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도 한미 반도체는 계속해서 HBM 관련해서는 우뚝 서 있습니다. 하나도 이제 올라탔죠. 네. 하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느 쪽이 좀 경쟁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쪽에 여러분들이 좀 더 주목을 해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가는 종목이 간다라는 게 그 거래 정지를 했다가 풀렸는데 또 급등하면서 변동성 보여준 종목들도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상당히 지금 네. 논란도 되고 있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거 바로 카카오페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당히 뭐 논란은 됩니다만 그래도 이름 자체가 스테이블 코인인 이유는 스테이블 안정된 네. 그만큼 달러와는 1대1로 한가가 된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다른 코인들에 비하면 결국은 코인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만 갈 거냐, 다른 코인도 갈 거냐. 다른 코인 이야기를 했을 때 상당히 지금 논란도 되고 있습니다만 스테이블 코인에 주목하는 부분이 이제 그래서 이 주가가 확 뛰니까 카카오페이를 경고로 했다가 계속 올라가니까 이거는 그냥 다른 뭔가 작전 세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관심도가 높아졌고 그래서 카카오페이가 주목을 받는다 해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결국은 코인과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미국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수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서학개미들의 투자의 어떤 진원지, 핵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본다면 지금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해서 또 다시 이제 거래가 된다는 걸 본다면 6월에만 주가 상승률이 143%나 됩니다. 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주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도 좀 거래 정지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상태죠. 네. 네, 오늘 스테이블 코인 관련 기업들 좀 일부 많이 좀 흘러내리거든요. 네, 그런 가운데서도 이 거래 정지가 또 어떻게 보면은 주가를 버텨주는 힘이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자꾸만 이게 코인 쪽은 여러분들 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가는 상황도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ETF로 네. 얼만큼 제도권으로 편입됐냐도 중요한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잘 모르면 달려들긴 좀 힘들 겁니다. 그래서 네. 저도 굉장히 신중합니다. 그런데 조금 정도를 열어놓고 그래도 우리가 고액 자산가들을 보면은 비트코인에도 문을 열어놓고 있거든요. 고액 자산가의 자녀들도 그렇고 최근에 어떤 분석지를 보면요. 그렇다면은 너무 많이 잘 모르는 내용에서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도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도 우호적입니다. 코인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정부도 지난 대선 공약으로서 이 비트코인 또 가상 자산과 네. 관련돼서 많은 또 우호적인 정책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일부분은 좀 열어놔라. 그래서 저는 아는 정도에 따라서 내가 잘 모르는 분야라고 생각되는 점은 5%, 조금 더 알고 있다면 10%, 좀 많이 한다면 뭐 최대 20% 이렇게 열어놓고 투자하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취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가는 종목이 더 잘 간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시장을 이끌었던 그런 종목군들, 섹터군들이 또 이야기가 나와서 별명처럼 불리더라고요. 네. 지금 조방원이라는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방산 부품주 앞서서 그 방위비 증액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방산 부품주들 계속 봐도 좋을까요? 그렇죠. 이게 참 여러분들이 뭐 하나 뭐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또는 한국 항공우주라든지 이런 건 익히 아는 회사들이죠. 현대 롯데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근데 사실은 어느 정도 이게 올라가 버리고 나면 종목당 주가당 여러분들이 PER을 따지거나 앞으로의 기대 가치나 이런 거를 본다면은 사실은 좀 더 숨겨져 있는 나한테 좀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없을까 생각했을 때 방사는 수많은 부품이 합해져서 엔진도 그렇고 또 성장할 수밖에 없는 쪽이거든요. 그러면 이쪽에 이 영역에서 방산 부품주, 우리가 한때 원전 부품주 이야기했죠. 그다음에 이 반도체도 소재 부품 소부장 이야기를 했죠. 새롭게 이제 방산 쪽도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여기서 이제 검증돼서 K2나 K9이나 전차대에서 검증되면 이제는 세계적인 회사, 제너럴 다이내믹스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그래? 한국 방산에서 부품 좀 써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프랑스의 라팔도 그렇고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레오파드도 그렇고 독일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공급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지금 이 방법, 물론 지금 오늘은 좀 흘러내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건 말씀드렸듯이 차익 실현하는 성격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주회사, 금융, 또 이제 뭐 또 등등등 이렇게 또 방산, 또 원전까지 있습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좀 틈새 시장을 남들이 잘 모르는 것들을 좀 공부해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로 넣었을 필요가 있는데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는 그냥 하나의 섹터만 선택해서 여러분들 이 학생들이 쓰는 그 노트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네. 한 10건 정도를 분석을 합니다. 쭉 메모를 하면서 이걸 또 보고 여러분들 다시 보면 몰랐던 수치가 보입니다. 저는 이게 놀라워요. 우리가 주가 분석을 할 때, 종목 분석을 할 때, 일봉, 월봉 분석을 할 때, 연봉 분석을 할 때 이것들이 내가 나중에 다시 한번 3번, 4번 다시 와서 볼 때 그걸 영어로도 revisit effect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이걸 보면 내가 몰랐던 그 부분이 다시 보입니다. 이 부분을 강조드리는 대표적인 게 지금 코츠 테크놀로지인데 지금 K2 전차 등의 SBC 싱글보드 컴퓨터를 이제 납품을 하는데 상당히 멀티적이에요. 저는 이런 방산 부품은 여러 위험성을 좀 해치하기 위해서라도 멀티적인 성격의 이 기업들을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LIG, 넥스원, 현대로템, 하나시스템에 다 공급을 해요. 그다음에 철도 신호 체계 적용 시스템도 개발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멀티한 그런 응용적인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어디다? LS 일렉트릭이 되고 LS 일렉트릭이 잘 나가는 회사니까 관계만 잘 맺으면 이건 굉장히 안정적인 거죠. 또 전력 공급이 불규정하고 여러분들 전력은 일정해야 돼요. 안 그러면 왜 전기불이 반짝반짝 하게 되고 불안정해지잖아요. 근데 이걸 정확하게 해주는 데가 어디냐면 바로 이 코츠 테크놀로지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전력에는 또 제어 시스템을 공급한다. 그러니까 지금 공급처가 상당히 많다는 건 많은 쪽에서 수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주목을 저는 하나의 예로 코츠 테크놀로지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방산과 관련된 이런 관련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로봇도 마찬가지고 이런 기업들에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으로 좀 주목을 해볼 필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조방원에서 원전 이슈가 오늘 또 있어요. 고리 1호기 해체가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직은 뭐 뉴스가 떠 있진 않거든요. 원전 앞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간단하게 말씀 그렇죠.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네. 원전 해체 쪽에도 뛰어든 기업으로 우진 이야기를 드렸죠. 네.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정부의 성격상 에너지 고속도로,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와 같이 간다. 좀 흘러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방원이라는 것이 조방원이라는 것이 조방원이 맡겼죠. 지금 조방원인데 이 지금 조방원 중에서도 좀 흘러내리더라도 이게 저가 매수가 가능하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PBR이든 PER이든 BPS든 잘 보시고 그래도 이건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앞으로 견조할 거야. 이런 부분들은 사서 담아두는 것도 필요하실 것 같고 너무 이게 떨어지면 어떡하냐 생각하시지 말고 기간을 나누실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종목이라도 이건 여기까지 6개월용, 하나는 3년용, 하나는 10년까지 보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나누어서 투자를 해보는 일종의 시간을 설정하는 타이밍 인베스트먼트 이펙트. 이걸 여러분들이 노리면서 투자를 하시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배종찬 소장과 함께 앞으로 우리 시장의 방향성 그리고 어떠한 섹터를 봐야 되는지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요. 종목마다 이 종목이 언제까지 끌고 가야 될 것인가라는 시간을 정해놓고 접근해 보시는 방법도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사님과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첫 시정연설에서 경제 위기 속 긴축 고집은 무책임한 방관이라며 지금이 추경의 타이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총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고 국민 1인당 15에서 50만 원씩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이 대통령은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이 필요하다며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자본시장 정상화를 통해 코스피 5천 시대를 열 수 있다고 밝혔으며 공정한 경쟁과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약속했다. 내수 침체, 글로벌 불확실성, 12.3 불법 비상계엄 등 복합 위기를 언급하며 정부가 적극 개입해 경제에 마중물을 부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 삭감보다 건설적 논의를 기대한다며 야당에도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네, 장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로 이어갈 시간이네요.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독립리서치 P&J의 손창현 팀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가파른 상승 이후로 숨고르기에 나선 국내 증시 양시장 1%대 약세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먼저 대표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분석해 보셨습니까?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 가장 컸던 게 그동안 이제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 이제 3,100포인트를 이제 넘어서면서 지금 3년 만에 가장 높은 그런 수준으로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따라서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기관들의 이제 매도세가 계속 이제 나오다 보니까 개인들이 강력한 매수세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약세를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국내 증시가 최근 상승을 보이면서 PBR 기준으로 1배를 넘어서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적극적인 매수세보다는 일단은 종목마다 선별화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이제 고객 예탁금이 66.4조까지 증가를 하면서 다시 이제 66조대로 올라왔습니다. 뭐 지난 2022년 이후에 21년 이후에 건지 3년 넘게 4년여 만에 지금 이제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5월 말 기준으로 보면 9조 넘게 지금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최근 증시가 계속 급등세를 보이면서 지금 증시 주변에 있었던 자금들 중에서 일부가 그 증시 고객 예탁금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이에 따라서 신용대출도 같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제 개인들이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된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뭐 개인 매수세가 들어온다라고 해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같이 동반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지수 상승까지는 조금 더 지수의 상승은 상당히 좀 제한될 가능성은 있다라는 점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추가적으로 지수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들의 실적 호조세가 같이 뒷받침돼 줘야 된다는 점도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최근 미국 증시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미국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이고 올해 실적에 대해서 기대감이 큰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비해서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좀 의문을 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대미 수출 감소세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미국 수출분을 다른 지역, 뭐 유럽이나 아니면 동남아나 신흥국 시장에서 얼마만큼 만회할 것이냐에 따라서 향후 기업들의 실적이 달라질 걸로 보여지고요. 뭐 7월 초서부터 이제 기업들의 실적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 전까지는 일단은 뭐 현재 수준에서 뭐 기간 조정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7월 중순까지는 이제 박스권 움직임에 대비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손창현 팀장께서는 시장 오늘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보다 종목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게 아닌가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단기적으로 지수 자체가 많이 올랐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6월 한 달간 16%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대한 피로감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800포인트 이상 올라왔다, 10% 이상 상승을 했다라는 점 감안해 보면 단기 피로감이 어느 정도는 시장에 이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일단 뭐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이제 그동안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조정을 받기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월 한 달간 특히나 시장을 많이 이끌었었던 쪽이 뭐 아시다시피 AI를 바탕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이랄지 전자화폐 관련된 종목들, 결국엔 정부에 대한 출시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정책 수혜가 이어졌었던 종목들이 상승을 했고요. 여기에 이제 그 조방원이라고 하는 시장에 주도를 했었던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다 상승을 했는데 이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해서 패시브 자금까지 일단 뭐 같이 연계가 되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일단 지수를 같이 부양을 하는 효과를 누렸지만 이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나오면서 시장을 좀 하락으로 만들 수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오늘 이제 6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그동안에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일단 차익 매물을 좀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조건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덜 오른 종목들은 일단 저점에서 좀 매수를 하는 그런 포트폴리오에 대한 변화도 일단 여러 가지 뭐 투신 사례들지 자문사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로 인해서 계속 변경이 되고 있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래도 장 막판에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를 감안해 보면 단기적으로 추이 자체는 완전히 꺾인 건 아니다. 단기적인 조정이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조금 단발적일 수도 있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단발적인 조정으로 볼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반도체 경우에는 또 마이크론 실적
호재로 인해서 잘 갔고 방산주도 다시 올라오는 모습 보였습니다. 주도 섹터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잘 가는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섹터로 접근을 해본다면 어떤 부분 가장 눈여겨봐야 할지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지금 뭐 시장 자체가 이제 되는 종목이 계속 이제 움직이는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전체적으로 지수가 이제 조정을 보이면서 뭐 조방원이라 불리는 조선방산 뭐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뭐 방산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하게 되면 유럽에서 이제 군비 확장 그리고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가 됐다라고 해도 중동 지역 국가들 같은 경우 여전히 국방비를 증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국내 방산 업체들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AI에 대한 투자가 확대가 된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마이크론의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오는 걸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AI 반도체, 특히 뭐 HBM D램과 관련된 그런 이제 밸류 체인에 있는 기업들은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섹터 관련해서 질문 한 번 더 드려봤고요.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는 1%대 약세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12시 기점으로 낙폭 많이 줄여가는 모습 확인이 됐고요. 현재 전일 대비 33포인트가량 내린 3,075포인트에서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동반해서 1%대 약세 보이는데 장중의 차트 흐름이 코스피 코스닥 거의 비슷하게 보입니다. 12시 기점으로 낙폭도 줄이는 모습 보이면서 10포인트가량 전거래 대비 내린 787포인트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도 1%대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우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5천억 원 이상의 매물을 내놓고 있고요. 기관도 역시 순 매도세에 동참하면서 3,500억 원의 매도 우위 집계되고 있습니다. 개인은 9천억 원의 매수 우위로 오늘 대응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 동반해서 2천억 원 이상의 매도 우위로 확인이 되고 있네요. 개인이 그 물량 고스란히 받아가면서 2,400억 원의 매수 우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6월 26일 목요일장 국내 증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일제히 약세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다만 그 낙폭을 회복해주면서 마감을 시도했다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국내 증시 한 걸음 쉬어가는 가운데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어떠한 종목군들이 그래도 버텨줬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현저하게 하락해서 마감한 종목이 많은데요. 다만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SK 하이닉스는 2.4%가량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마이크론의 호실적 HBM에 괄목할 만한 성장이 어쨌든 SK 하이닉스의 투자 심리를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이끄는 듯합니다. 오늘 상승한 종목군들 지금 보게 됐을 때 공통적으로 많이 오른 종목이요. 역시나 방산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보시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2.5%, 한국항공우주가 5%가량 상승했고요. 현대로템도 2.5%가량의 오름세로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유럽에서 방위비 증액에 대한 기대감, 역시나 방산 관련 기업들의 기대감으로 이어지면서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요. 반면에 오늘 원전 이슈가 있었는데 원전 대장주인 두산 에너빌리티는 1.6% 소폭의 하락으로 마감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완성차 오늘 일제히 약했고요. 특히나 오늘 시총 상위권 내에서 네이버의 카카오의 부진이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최근 인터넷 대표주들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오늘 차익 매도 물량도 강하게 나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승한 종목보다 하락한 종목이 훨씬 더 많은 시장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알테오젠이 1.2%가량 빠졌고요. 바이오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버텨주려는 모습 나타났는데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경색된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파마 리서치가 4%에 가까운 오름세가 나타났고요. 리가켄바이오도 1.7%가량 상승했습니다. 다만 대형주 HLB가 3.5%, 셀트리온 제약도 1.5%가량 빠지면서 마감을 했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이 그래도 버텨주려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에코프로는 1% 넘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부진했습니다. 지금 제조업과 전자기술에 있는 기업들이 반도체 소부장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참 많은데요. 전체적으로 하락 마감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게임주들도 부진했고요. 엔터주들도 오늘 쉬어갔습니다. 다만 엔터 가운데서도 디어유 같은 경우에는 3%가량 상승하면서 마감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 경색된 가운데 오늘 그렇다면 지수 상황은 어떻게 종결이 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1.08%가량 빠지면서 3,074선에서 종가를 체결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12시 구간에서 낙폭이 굉장히 깊었었는데 그 낙폭을 그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만회해 주려는 움직임 나타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3%가량 빠지면서 양시장 일제히 1% 이상 넘게 하락한 채 마감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달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차익 매도 물량이 강하게 나왔고요. 수급 상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외국인이 오늘 5,800억 원, 기관이 2,600억 원가량 던지면서 오늘 시장에서 쌍끌이 매도세가 시장을 하방으로 이끌었고요. 2거래일째 이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이 흔들리는 시장 속에 강력하게 담아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보시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 나오고요. 개인이 2,3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아냈습니다. 다만 B2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시장 단기 고점에 대한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을 듯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삼성전자 오늘 1.7% 지수의 하락보다 더 깊은 낙폭을 보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마감장까지도 회복을 잘 못하는 모습이었고 반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4%가량의 강한 상승 유지해준 채 마감했고요. 현대차의 낙폭이 굉장히 깊습니다. 오늘 전거래일의 상승분을 다 반납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6위부터 10위 함께 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 보겠습니다. 오늘 한 12시 구간까지는요. 15위권에서 SK하이닉스를 빼고는 모두 다 하락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감으로 가니까 들어 올려주려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KB금융이 오늘 상승 반전하면서 마감을 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무려 2.5% 강한 상승 보여줬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시가보다는 높게 마감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6%가량 빠졌고요. 아무래도 재료 소멸로 지금 현재 구간 시장을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구체적으로 고리원전에 대한 해체 이야기가 나오게 됐을 때 원전 관련 기업들의 변동성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차익 매도 물량 강하게 출회되면서 오늘 8%에 가까운 하락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 1위부터 5위 에코프로 BM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하락했습니다. 특히나 최근 강했던 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장 크게 빠지면서 4.2%가량 하락한 채 마감했고요. HLB도 오늘 3.5% 낙폭을 그렸습니다. 다음은 6위부터 10위 함께 보겠습니다. 네, 파마리서치 4%에 가까운 상승 보이면서 시초가를 크게 웃돌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 이제 50만 원 선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펩트론 1.7% 상승, 리가켄바이오도 1.4% 올랐고요. 휴젤도 아랫골이 달면서 결국에는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전거래일 대비는 0.1% 빠진 채 종가 체결했고요. 클래시스 역시나 1% 가까운 낙폭 보이면서 혼조세가 펼쳐졌던 하루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우리 시장 마감 상황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그렇다면 외환 시장은 어떠한 분위기로 흘러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신증권의 김동환 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환율 시장은 어떻게 흘러갔습니까? 네, 우선은 전일 뉴욕 외환시장 기준 달러 인덱스는 98 밑으로 내려와서 97.68까지 하락했습니다. 달러원 환율의 경우 여거에서 1,367원까지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해서 1,357원 정도에 시작을 했는데요. 어제 이어 이틀째 의회에 출석해서 발언을 했던 미 연준 의장 파월이 전일 도비시하게 언급했던 것과는 달리 또 인플레이션 영향이 있을 수 있어서 신중해야 된다는 발언으로 7월 금리 인하 기대를 낮춰서 그 뉴욕장 동안 달러원 시장이 상승을 했었는데 시장은 오히려 금리 하락에 더욱더 베팅을 강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연준이 자산 규모가 큰 대형은행의 총 익스포저 대비 자기 자본을 쌓아야 되는 비중을 완화를 하는 걸 제시를 하면서 미국 금리를 낮추는 효과로 작용을 했고
이로 인해서 달러가 약세로 더 전환하게끔 되었는데 뉴욕장에서는 전반적으로 파월 의장 발언 전까지 달러가 강세로 갔다가 다시 되돌리면서 달러 약세가 더욱더 진행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시아장에서는 1357원 시작해서 기존 레인지 하단인 1355원에서 지지 1362원까지 반등했다가 재차 1356.90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에 시장이 더 베팅을 하고 있고 힘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달러 약세 당분간 더 이어질까요? 우선은 대부분의 통화들이 달러의 강세를 계속 보이고 있고 달러원 환율은 고점이 점점 낮아지면서 하단 지지선 돌파를 앞두는 모양새로 지금 현재 보입니다. 우선 트럼프가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걸 제외하고라도 파월은 경제 지표가 확실할 때 금리를 인하하겠다. 이렇게 자기의 스탠스를 명확하게 하고는 있지만 우선 금리 경로가 다양해질 수 있다라는 발언 등으로 좀 유연해진 모습을 약간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해서 7월 미국 고용지표 같은 것들이 경제지표가 부진할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하게끔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미국 물가지수와 다음 주 금요일 미국 비농업 고용지표 관련해가지고 미국 금리 하락 쪽에 우호적인 수치를 보인다면 파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달러 약세 쪽에 강한 압력을 줄 수 있다고 보입니다. 우선 전세 기치가 빠지면서 결국에는 금리 이슈로 넘어가고 있고 1350원의 하단 돌파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환율이 1350원 하단을 찍으면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고용의 불안정성 그리고 금리 인하에 베팅한 시장의 힘으로 인해서 환율에 또 변동성이 있을 수 있을지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가 6월 들어서 15% 급등한 가운데 오늘은 연속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시장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내일 시장 어떤 포인트 잡고 가실 예정일까요? 네, 뭐 가장 중요한 게 외국인 매매 패턴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한번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지금 3,000포인트 이상으로 지금 올라오면서 외국인들의 이제 매수세가 상당히 좀 둔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의 국내 개인들이 열심히 매수한다라고 해도 개인만으로는 뭐 지수를 끌어올리긴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수를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이어져야 된다라는 점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와 같은 정책 관련된 종목들의 순환매가 지속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수가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개별 종목에 대한 개별 이슈에 좀 더 투자자들이 관심사항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고요. 뭐 최근 들어 이제 여러 가지 정책과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는 이런 그러니까 이런 정책 관련된 종목들이 한꺼번에 뭐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정 부분 조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핵심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받는다라고 해도 재차 상승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실적과 관련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실질적으로 이런 정책 관련돼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여전히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정책 테마주는 순환매 계속 나타나면서 그 안에서 주도적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은 다시 볼 수 있다라고도 또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손 팀장님께서는 내일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네, 지금 뭐 EU 정상회담이 진행이 중입니다. 그래서 이 관세 협상이 미국과 어떻게 좀 어떤 긍정적인 제스처를 보이는지가 관건일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관세 협상이 뭐 진행이 잘 되고 있긴 하는 것 같은데 결과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뭐 7월 8일까지 상호 관세가 유예가 될지 아니면 또 연장이 될지를 상당히 좀 고민을 하시는 투자자들이 많을 거라 같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 관세 관련된 부분들이 얼마만큼 해소가 되는지 이 부분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증시가 나스닥 기준으로는 거의 고점 부근까지 근접을 했습니다. 역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뭐 기술주들이 상승을 하면서 동반 상승을 하고 있긴 하지만
추가적인 모멘텀이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6월에 뭐 FOMC 점도표를 보시면 아셨겠지만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초점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근데 7월보다는 9월이 더 높기 때문에 결국에는 7월에 금리 인하를 하는 것보다는 9월에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보면 조금 더 일단 상승 모멘텀이 부재하다라는 거는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얼마만큼 커버를 하는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역시나 뭐 메이저 수급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코스피 기준으로 6월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이 뭐 한 4조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6,800억을 매도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큰 금액으로 매도를 한 거죠. 그런 점에서 이게 앞에서도 얘기해드렸지만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효과로 매도를 한 건지 아니면 추가적인 매도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 건지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가 얼마만큼 더 이어지는지도 한번 눈여겨서 보실 대목이 아닐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관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미국에서의 금리 향방,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수급의 변화까지 면밀하게 체크해보자라고 또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내일 시장에서 살펴볼 만한 종목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임순재 대표께서는 어떤 종목 들고 오셨습니까? 네, 일단 뭐 국내 증시가 뭐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그런 이제 좋은 흐름이 이어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나 마이크론의 이제 실적들이 상당히 좋게 나오면서 그런 이제 분위기를 좀 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이런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뭐 이런 실적들이 이제 뭐 다음 그러니까 7월 초 정도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할 텐데요. 이런 이제 실적에 따라서 아마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반도체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좀 강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반도체주는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좀 꼭 관심 있게 볼 게 ISC라는 이제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뭐 하고 있는 회사가 하고 있는 일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반도체에 대한 테스트 소켓을 이제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반도체 업황이 개선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테스트 소켓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레거시 반도체 가격들이 반등을 하면서 지금 현재는 공급이 그렇게 크게 늘지는 않지만 레거시 반도체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라고 하게 되면 공급량도 같이 증가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테스트 소켓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인수한 두 개 회사가 있습니다. 계열사인 SK 엠펄스로부터 인수한 회사인데요. 아이셈이라는 회사와 그다음에 테크드림이라는 회사인데요. 그 중에서 반도체 후공정을 하고 있는 아이셈이라는 회사에 좀 더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ISC가 기존의 반도체 테스트 소켓에서 향후에 반도체 후공정 장비로 시장을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아이셈이 같은 경우는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모듈 테스터나 하이 스피드 버닝 테스트 같은 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HBM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수록 이런 관련된 소재에 대해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아이셈의 실적이 ISC에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ISC의 실적이 좀 더 빠르게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아이셈이가 이제 실적이 반영이 되는 게 이제 6월부터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2분기보다는 하반기 이후에 실적 반영이 좀 더 크게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하반기 이후에 IC나 AI 반도체군의 이제 제품군의 매출이 증가세를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 이제 노르웨이 중앙은행이 지분의 5%를 인수했다라고 공시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해외 투자자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격은요? 네, 가격은 지금 가격 자체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한 어저께 이제 좀 급등을 해서 62,000원대를 이제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이제 매물벽으로 지금 작용하는 게 6만 원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가격을 돌파한다라는 가정하에서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7만 5천 원대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같은 경우는 5만 5천 원에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ISC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저도 이 HBM 쪽 밸류체인에 속해 있는 HPSP라고 하는 그런 회사를 가져왔습니다. 네. 일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에서 어떻게 보면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뭐 하반기에도 컨센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여전히 반영이 되고 있고요. HBM의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거기에 D램 가격 인상과 이 HBM에 들어가는 일단 D램에 대한 캐파도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HBM 관련된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나 동사는 이제 SK 하이닉스 쪽의 밸류체인에 속해 있는 종목입니다. 결국엔 이제 SK 하이닉스도 실적이 상당히 좋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동사도 2분기 실적 상당히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동사는 일단 이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 국내 1위 업체예요. 그런 점에서 HBM 관련돼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장비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ST라고 하는 회사와 소송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송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불확실성도 해소가 됐다라는 거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 관심 있게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가격적인 전략은 29,300원 오늘 종가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뭐 이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한 34,000원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투자하시는 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27,000원 제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반도체 안에서 골라주셨고요. 이제 내일장 한마디 듣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떤 메시지 주시겠어요? 네, 뭐 시장 자체가 이제 뭐 외국인들의 이제 매매에 상당히 좀 주목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매매에 주목하자라고 했습니다. 네, 팀장님께서는요? 이제 저는 다시 실적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7월 초부터 본격적인 2분기 잠정 실적이 나올 겁니다. 네. 그런 점에서 실적이 좀 되는 쪽에 종목에 집중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의견 잘 고려해보셔서 내일도 현명하게 대응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파이널 샷.